그래서 좀 땀이 나도 뽀송하고 싶다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좀 사용하지 않아도 땀이 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놀러와 약국의 김정은 약사입니다. 자, 우리 한참 땀나는 여름철은 지나갔지만 가을 햇빛도 너무 쨍쨍하죠. 사실 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여름에만 땀 차단제가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. 오늘 영상은 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땀 차단제들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와, 저 지금 촬영한다고 등에서 땀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걸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? 네, 이 땀 분비 억제제는 크게 이 겨드랑이, 손바닥과 같은 몸 부위에 바르는 롤 타입 형태의 제품. 이 대표적인 게 여기 있죠. 드리클로, 노스의 데오클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또 이제 얼굴에 땀이 많이 나서 불편하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스웨트롤 제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데오드란트라는 걸 써봤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? 데오드란트. 요 데오드란트는 일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거하다, 오더란트에서 냄새. 이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. 데오드란트 속 사이클로펜타질록산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는 이 땀을 흡착해서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. 우리 예전에 이 뽀송뽀송 베이비 파우더, 아기 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이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은요, 이 암내를 유발하는 세균을 죽여서 땀으로 인한 악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좀 땀이 나도 뽀송하고 싶다거나 이 땀이 나면서 냄새가 좀 나는 편이기 때문에 나는 좀 냄새를 잡고 싶은 분들은 데오드란트. 평소에도 땀이 너무 과도해서 아예 나 땀 분비가 아예 안 났으면 좋겠어 하고 싶다면 이 땀 분비 억제제인 의약품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. 그럼 저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었으니까 데오드란트를 쓸 게 아니라 땀 억제 제품을 썼어야 되나 보네요. 네, TMI가 엄청나네요. 그렇게 잘못 사용하신 경우들이 좀 꽤 있긴 하더라고요. 그럼 땀 분비 억제 제품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? 네, 일단 이 롤 타입 형태의 제품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이 염화 알루미늄 수화물, 요걸 주 성분으로 하고 있는데요. 이 염화 알루미늄이 땀샘 표피층으로 들어가 땀과 만나면 겔의 형태로 변하는데 이 겔이 땀샘을 막는 막의 역할을 해서 땀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땀을 막는 거죠. 근데 이 염화 알루미늄은 이 땀구멍에서 나온 땀에 녹아서 겔을 형성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6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이 외출하기 직전에 바르시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. 일반적으로는 자기 전 혹은 최소 외출하기 6시간 전에 사용하셔야 되고, 혹시 사우나나 목욕을 해서 내가 좀 땀구멍이 확장된 상태라면 최소 1시간은 좀 지나서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사용 후에 다음날 아침 혹은 이제 6시간 지나서 이 바른 부위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. 이거 바르고 나서 씻으면 효과가 없어지지 않아요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효과를 내는 것은 이미 땀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겔을 형성한 그 알루미늄 심전물이에요. 그래서 이제 피부에 묻어있는 남아있는 약액은 오히려 옷을 변색시키거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겔이 형성된 뒤인 6시간 내지 8시간이 경과됐으면 씻어주는 것이 더 좋아요. 참고로 이 염화 알루미늄 제제는 땀구멍을 막기 때문에 보상성으로 다른 부위에서 땀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. 물과 만나면 염산 성분으로 변할 수 있어서 얼굴에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. 얼굴에 사용하실 때는 여기 있는 스웨트롤 제품 사용하시는 것을 좀 더 권장드려요. 그러면 스웨트롤은 조금 더 뭔가 순한 느낌이겠네요. 그렇다기보다는 좀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스웨트롤은 글리코피롤레이트라는 성분으로 우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자율신경계, 즉 이 부교감 신경을 억제해서요, 땀 생성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약제예요. 그래서 앞서는 이제 말씀드린 무상성 땀 분비는 없지만 이게 이제 눈에 들어가면 동공을 확장시켜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빗조리기가 풀려버리는 건데요.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도 눈부심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, 물론 좀 일시적인 증상이지만 시야가 차단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스웨트롤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 눈 주변 좀 피하시고, 사용한 후에는 손을 꼭 잘 씻고 또 눈 절대 비비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럼 스웨트롤도 사용하면서 지켜야 될 시간 같은 게 있나요? 네, 이 스웨트롤도 사용하고 4시간 동안은 바른 부위를 씻으시면 안 되고요. 바른 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이 땀이 날 정도의 좀 격한 운동, 이런 건 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스웨트롤도 원래는 전날 밤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, 만약 좀 전날 사용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외출 1~2시간 전에는 쓰실 수 있어요. 다만 이 화장은 최소 30분 이상 약액이 다 건조된 후에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세요.
한 번 바르면 효과는 얼마나 돼요? 이건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한 번 사용으로 하루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좀 사용하지 않아도 땀이 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로 사용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제품들을 쓰실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첫 번째, 반드시 세안 후에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. 그래서 데오클렌, 드리클로, 노스웨트 이런 제품들은 물과 닿으면 염산 성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? 그래서 만약에 건조한 피부에 사용했는데도 좀 많이 따갑거나 자극감이 있다 이러면 여기 있는 이런 핑크색 케이스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요 염화 알루미늄 함량이 12%로 좀 낮은 저자극성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제품 사용해보세요. 또 스웨트롤 역시도 얼굴 전체를 다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. 자, 두 번째, 제모나 면도를 한지 12시간이 안 된 피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또 당연히 상처가 있는 피부에서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. 추가적으로 이 스웨트롤의 경우에는요, 녹내장 환자분이라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도 체크해보세요. 자, 세 번째, 이 땀은 사실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땀 분비를 억제한 상태에서 너무 더운 곳에 오래 있다가는 이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. 자, 오늘은 겨터파크 닫아주는 땀 분비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 더 건강하세요.